예,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또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로 영화 안에도 봤듯이 너무 어렵게 목숨을 걸고 사실은 다이빙벨을 또 투여했었으면서 또 영화 또한 그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화 만들기를 어렵게 하고 또 이거를 상영까지 오게 너무도 노력해 주신 분, 예, 영화에도 뭐 나왔지만 해고 기자, 그리고 굉장히 눈물이 많으시네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기자가 아닌 감독으로서 이상호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이 아니지만 진실을 알리러 다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급사 시네마달과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요즘에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상호 기자, 감독님 오늘은 감독님으로서 이상호 감독님 모셔봤고요. 우선은 정말로 목숨을 이종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정말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또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건 더 큰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만들었으면 또 가장 만들어서 배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MBC에서 잘린 기자 이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전국으로 관객분들 뵙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 장돌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친께서는 유랑 기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어찌 생각하면 좀 MBC 제가 사랑했던 직장 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구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론의 주인이신 우리 관객들,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닌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 씩씩하게 해주셨는데요. 위험 있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위험은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고 해도 항상 목숨 걸고 취재해왔기 때문에 우리 평목에서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다른 취재와 달리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입장이 된다면 정말 1분 1초가 아쉬운 마당에 제가 평목항 가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국가의 실패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시시각각 초단위로 정부의 실패,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 그런 글도 썼었습니다. 자신들은 물밑에서 10분도 숨쉬지 못하면서 아이들과 유족에게는 오늘도 기다리라고 한다. 어제도 기다리라고 했던 정부는 오늘도 기다리라고 한다. 과연 저들이 물밑에서 10분이나 또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인가. 너무나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위협감 같은 거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그나마 거짓된 언론들이긴 하지만 반대편에 서서라도 돌이라도 던져줬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절대적 망각의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 집단, 자식들 팔아서 일확천금을 하려고 한다라고 도리어 진실을 요구하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돌을 던지던 언론들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해도 아예 기사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세월호가 금기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보셨지만 부족한 영화입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업으로 해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알려야 되는데 달리 대한 매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 영화를 선택했고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 관객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 행복에서 1분 1초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분 1초는 그나마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진실 찾기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 시민분들께 여러 가지로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로 더 다른 지역보다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이 진실의 목격자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와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저는 꼭 이 질문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면 되나요? 네네. 예, 저는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기자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데일리 안산이라는 인터넷 뉴스의 강희택 기자라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뵀습니다. 작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세월호 나고 나서 저도 진주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최단 동안 계속 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MBC를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쓰는 글들을 MBC를 통해서 보도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도 안산 시민으로서 세월호만큼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지하고 뛰어다녔지만 지역 언론의 한계 때문에 대세를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못됐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소연하려고 마이크 잡은 건 아니고요. 그저께 이제 그저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인 전해철 간사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그 전에 유가족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시작이다. 장기전에 태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취재를 할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알면 저도 같이 힘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MBC 있을 때부터 저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해고된 이후에는 저 자신도 조그마한 우리
고발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작은 매체 지켜나가시면서 기자 도의를 같이 지켜나가시는 우리 동료분들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 부분 답변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요구했던 것, 아이들 살려내라. 그 이후에는 계속 왜 아이들을 못 살렸는가, 왜 구조를 방해해서 죽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 요구였습니다. 이제 그 6개월 동안의 요구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낮은 수준의 수사력이 없는,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하지만 조사위원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권력을 향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조에 책임을 졌던, 일선에서 책임을 졌던 기구가 해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다이빙벨은 아주 작은 진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거든요. 다이빙벨이 실패였냐 성공이었냐 이걸 위한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다이빙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언론이 조작을 하고 어떻게 거짓을 일삼았는지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다이빙벨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거짓이 구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진실을 이제 와서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해경은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물 밑에 빠진 배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생존자를 구해본 적이 없고 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기구입니다. 세월호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었죠. 그냥 익수자, 호수에서 수영하다 둥둥 뜬 우리 사망자만 건져내는 걸 훈련받았던 기구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고 있던 해군이 2선에서 해군이 있었고 3선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와서 구조하겠다고 스탠바이,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스탠바이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배척을 했고 그나마 2선에 있던 해군이 해경은 구출할 줄 모르니 구조할 줄 모르니 우리가 가겠다 해서 해군 수뇌부가 2번이나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구하라고. 그런데 막혔습니다. 현장에서. 그렇다면 해군과 해경의 지휘 체계가 서로 혼선과 갈등을 빚어서 조율이 필요할 때 누가 해야 되죠? 해군과 해경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 근데 그분이 7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시시각각 그 이행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제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제 보고를 받았는지 그 소통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윤리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적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법상으로 저희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국조도 했잖아요. 세월호 국정조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원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그렇죠. 감사원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나마 강제력이 있는 기구들인데 이 조사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족들로서 받아서 안 되는 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나마 또 안 받으면 또 얼마나 또 심한 돌팔매가 날라올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겁니다. 하건하건대 절대 성과가 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비판해 주셔야 되는데 언론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신 게 민간 기구가 옆에서 같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끌어당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저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언론들이 나서서 하나하나를 감시해 주셔야 된다. 근데 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게 여러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밖에요. 이제는 언론이 나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MBC가 돼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크린이 돼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극장을 안 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밝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난감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영화라도 매우 부족하지만 이 영화라도 주변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실증 내고 짜증 내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다빙벨이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다.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 다빙벨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시작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4월 16일 이후에 꾸준히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이유에 왜였는데 뭐 어떠한 왜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여전히 또 다른 왜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진실을 향해 다가가게 하는 영화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발 좀 지겹다 그만하자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얘기해보자. 보고 그 다음에 지겨운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나 안산 시민들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우리가 진실은 알아야 하니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이게 잘못된 건지 틀린 건지 알아야 하니까 그걸 알아가는 과정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분이요. 저는 그냥 안산에 사는 한 명의 시민인데요. 영화를 보다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꼭 사고가 터질 때쯤 되면은 항상 기자분들이 빠졌을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종인 씨가 그거 가셨을 때도 한번 아예 기자가 출입 못하게 한번 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기자님이 아예 못 돌아가셔서 또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게 지금 편집된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제일 찝찝한 게 뭐냐면은 구조 과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전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중간에 기자들 다 빠져라 혹은 기자들이 없을 때 뭔가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찝찝한 부분이 좀 남아요. 게다가 또 편집한 내용 자체에서만 두 건이 나오는데 편집을 안 하고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번이 더 나올지도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런 부분 기자들 분이 빠지거나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 규제가 그 정도로 훨씬 더 많았나요? 영화에 나온 것보다. 참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저는 그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을 6개월 동안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기꾼, 살인자라는 심지어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팽목항에는. 그리고 정부와 구조 당국은 우리 아이들 살리는 거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은 진실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국가와 정부와 언론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안산에 있는 동네 축구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한번 이번에 한 10강에 들어가 보자. 그러면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수준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10위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 운동하던 걸 우리가 매주 5시간씩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동네 축구단도. 그런데 팽목은 국가의 존재 이유 여부가 판가름 나는 너무나 중요한 대사지요. 10년 전에 이라크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이 여행 금지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라크에서 피랍이 됐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선일 씨 그분을 구해야만 했었죠. 한정된 시간, 제한된 요소들 너무 멉니다. 이라크까지. 그리고 테러 단체, 테러 집단의 한복판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구해냈어야죠. 그게 나라의 존재 이유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이시던 박근혜 대표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과연 국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304명입니다. 금지된 곳을 여행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 장관 허가받고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입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 배가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한된 7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테러 집단도 아니고 자연재해 상황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명백한 304배 이상의 정부의 실패고 304배만큼 더 강력하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의당 언론이 그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런데 팽목항에 제가 갔을 때 그걸 묻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구조 현장에 언론이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언딘 바지선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자료 화면 촬영하기 위해서 언딘에 접근이 허락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경이 허락하는 부분만 촬영해서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팽목항 구조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릴 거냐? 생존자가 있다면 어디 있을 거냐? 그 생존자를 무사히 구해내기 위한 너희들의 플랜은 뭐냐? 묻는 기자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현장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은 실패입니다. 유일하게 그 현장에 이종인 씨의 다이빙벨과 바지선이 접근을 했고 운 좋게 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 접근해서 근접해서 촬영하고 취재할 수 있었던 기자가 전데 모두 다 서울에 있었던 기자,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정부가 다이빙배를 실패라고 손쉽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언론은 실패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간단한 가벼운 질문,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주 정도 됐나요? 3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걸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 관객 수 아니면 희망 관객 수, 그리고 보니까 영화들 이렇게 좀 홍보하고 이럴 때 감독님과 배우들 주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영화에도 오늘 다 나오셔서 말씀들 하셔주시던데, 만약 이 뭐 10만 관객, 100만 관객 들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걸 소감해 주시는데, 혹시 그런 거 오늘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정말 너무 가벼워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회목에서 제가 거의 뭐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외모긴 하지만 기자 생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고 세월호 문제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경험칙적으로 보면 사실 이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음모론 더하기 거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이미 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급변 침고 가적, 이게 법무부와 검찰의 단일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문제 제기하면 유언비어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런가 하면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조류가 너무 셌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불가항력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공식적으로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이상 저희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 작지만 아주 작은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두운 세월호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 촛불이 절대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니 영화가 477만이 봐서 결국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촛불이 들불이 돼서 태웠습니다. 도가니법 477만이었는데요. 저 이제 3만입니다. 저는 세월호법의 동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도 한 477만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개봉관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477만이 되려면 한 2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뒤에 공약에 대해서는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혀나가는 초석으로서 다이빙벨이 470 관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잃고도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그 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도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큰 박수로 아주 열화와 같이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으로 국민 간담회를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동안은 광화문과 청운동과 분향소도 지키고 집을 여러 곳에 두셨습니다. 팽목항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도 영화도 홍보를 위해 전국을 함께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 예은 어머니, 도원 어머니, 또 416TV 열심히 함께 찍고 계시는 지성 아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앉아서 우선은 우리 관객분들 질문 받기 이전에요. 아까 보니까 정말 바지선 근처 굉장히 섬뜩섬뜩할 정도로 긴장감도 넘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이 그곳에 이렇게 좀 가보시지 않았나 싶어서 지성 아버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팽목항에 바지선 근처로 가 보셨는지, 그쪽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팽목항에도 뭐 사법경찰이 100명 이상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PD님 어떻게 10분 연장 허락하셨나요? 뭐 안 하셨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극장 측에 조금 관객과의 대화를 좀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잘나지 않았고요. 뭐 특별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자식을 키웠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안산 시민이고 지금도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등학교의 아이 학부모였었고요. 4월 15일까지. 팽목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 기자님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가 좀 늦게 나오는 관계 때문에. 팽목항의 실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거기 다 모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언론들 말고 한 20, 30배 더 언론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깨알 만한 고발 뉴스가 있고 팩트도 있고 그랬던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선호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배의 이야기와 인양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사실 유가족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금방 다이빙배를 보셨는데 이거보다 더 숱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다이빙벨은 티끌입니다. 티끌. 여러분들은 이상호 기자가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오실 때 큰 박수를 보내주셨죠. 저는 그 박수 소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세월호 이야기 그만하자 그게 왜 답답하냐 그러면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고 심장이 뛰는데 이거보다 수천 배 더한 일을 자식을 바다에 묻어놓고 모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데 하소연을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개월이 돼 가는데도 저희들이 광화문으로, 진도로, 국회로, 삼보일배로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무릎팍으로 발바닥에 진물이 나서 양말을 벗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제가 하나 더 보태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녀분들 보냈으면 저보다 더 하시면 더 하시는 분들이지 저희들보다 못하신 분들 안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어머님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시간이 좀 쫓기지만 아까 어떤 분 질문 속에 10만이고 100만이고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 어떤 약속 이렇게 하셨는데 많이들 찾아서 봐주시면은요 적어도 이 안산 메가박스를 좀 메워주시면은요 영화 보시는데 그렇게 큰 돈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주위 분들한테 알려주시면은요 정말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뉴스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거, 어떤 약속보다도 2학년 1반 17번 지성이 아버지가 눈으로 보았고 겪었던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해드린다는 약속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지금 해주세요. 지금 그게 뭔지 지금만한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다이빙 배는 이걸만 왔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그냥 마이크 잡은 대로 이야기해. 어머님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지금 진실규명하고 하자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다 나왔는데 한 가지 미약한 게 있습니다. 제가 행여나 진실규명하는 사람이 혹시나 잘못 삐끗나가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말씀을 못 드려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딱 다 파고들었는데 한 가지가 숙제가 남았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그렇게 오늘 이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안산 시민 함께 모아서 또 간담회 자리 한번 유가족분들과 나눠보는 자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후에 함께 추진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굳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두 분 그냥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 그냥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은 어머니 오늘 영화 못 봤는데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어찌 볼 수 있을까 한데 당당히 혼자 들어와 보셨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게 꿈이었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법이 지정은 됐지만 저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렵습니다. 아까 이종의 대표가 무섭다 얘기했는데 저희 100% 공감합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묻혀버릴까봐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 갖는 거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 바짓가랑이 붙는 거 흔들리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희 무서우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안산 시민이니까 더 같이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안산 시민분들이 빨리 이런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고 또 이 일 때문에 안산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저희뿐 아니라 안산 시민 전체가 나라에 찍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소수만 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안산 시민이 더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봅니다. 제발 함께 해주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통령한테도 매달려서 국회의원한테도 매달려서 그들한테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지만 저희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면서요. 다음 도원 어머니 또 국민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언론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국민이 가장 큰 힘이 또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때 가장 큰 힘이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또 특히나 안산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인지 도원 어머니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임배 바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월 16일자로 시작해서 현재 오늘 209일입니다. 209일 동안 저희들 학부모,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걸어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힘들 때 중심도 잡아주시고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임벨이 상영되기까지는 조금 우여곡절이 되겠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산 국제영화제를 제가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가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유가족 전체 관람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날 영화를 볼 때는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나는 날 모든 언론은 사실 우리 유가족의 눈과 귀를 막았고요.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언론만 제대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저런 구조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언론은 우리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아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당연히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안산 시민분이시잖아요. 우리 도원이는 안산 참 사랑했습니다. 안산에서 사거리를 했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장애 시설 가서도 애기들 목욕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안산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산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기들 사고 났을 때 한 달 전쯤일 거예요. 애들 고등학생 주체로대 촛불 추모제를 했었습니다. 여기 25신 문화 강상에서 추모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엄청 울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고등학교 우리 애기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2학년 애들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실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주시려고 그러면요, 눈과 귀가 되고요.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을 때 당당히 큰 목소리 외쳐주십시오. 내 눈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언론 보도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에도 여야 국회의원이 많으세요.
교육을 듣고 우리 다니엘 보시고 진상 규명하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살고 싶은 나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가령 옆에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일베가 있거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 좀 해주십시오. 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며 왜 검조를 안 했으며 올해는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설득하셔서 우리 아이들 진상 규명 꼭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댈 때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든든한 안산 시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데 끝까지 우리 진실 밝힐 때까지 저희들 버튼거리 대주시고 힘들 때 잠깐 기댈 수 있게끔 어깨도 좀 빌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심 못 잡고 흔들릴 때 제대로 하라고 질책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막 쫓기네요. 한 가지 좀 광고라 그럴까요?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지성이 아빠는 진도체육관에서 현 정권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답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문제를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을 갑자기 먼저 드리면 당황하실까봐 그나마 감히 내가 뭐라고 대통령 당황할까봐 두 번째 질문을 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초장에 TV를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전화해달라고. 예, 저 지성이 아빠입니다. 청소년 학생이라고 그분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실 규명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다 보신 거 아이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와 여기서 보고 나왔던 이 울분의 자리가 이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모든 것이 사그라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 차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내 아이의 문제였는데 분명히 이렇게 유가족들이 달리는 것은 이제 내 아이가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우리 이상호 기자님 계시지만 유가족들한테 맞으신 분이에요. 맞잖아요. 손을 드시면 제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누구도 다 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요. 4시 16분이 되면 핸드폰에 타임을 좀 맞추셔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진실에 가까운 제가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시간을 맞춰놓고 기억하고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다이빙 벨 받니?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꼭 좀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다이빙을 기억하시고 유가족이 왜 이렇게 달리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들은 세월호를 잘
자율적으로 탔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는 언론도 죽었고 정치인도 죽었고 대통령도 우리 편이 아닌 국민의 권리가 아닌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세월호에 이미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곳에서 다시는 이런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사고 당사 지역인 안산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어쩌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후에 정말로 그만하자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함께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안산 시민들은 모두 한 번씩 다이빙 배를 보고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해보자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예, 다시 한 번 어저께 이 자리에 해주신 이상호 감독님 또 우리 가족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